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유학 강의를 맡고 있는 대구한의대학교 향산업전공 교수 박찬익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후각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각도 하나의 감각 중, 인간이 느끼는 감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감각들, 후각, 시각, 촉각, 청각, 그 다음에 미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시각과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그죠? 그 헬렌 켈러의 글도 읽어봤었고, 그리고 영화에서 나타난 그 어떤 기억, 뇌의 작용,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각들이 다 뇌의 작용과 바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감각에 의한 예를 들어 후각 같은 경우도 이런 냄새를 맡으면 이게 모두 다 신호로 이제 뇌에 전달되고 뇌에서 그걸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과정들이 어떤 이제 뇌의 작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봤던 영화 중에서 마지막 그 영화가 이제 이거였죠.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백발마녀전. 그래, 백발마녀전에서 이제 청풍명월이라는 그 영화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기억의 중요성, 그죠? 기억을 잃었을 때 지금까지 모든 그 살아온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거죠, 그죠? 다행히 이제 기억을 찾아서 다시 이제 그 사랑을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느끼는 촉각,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이런 게 다 뇌에 다 연결돼 가지고 뇌가 해석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감각적인 부분들은 화장품하고도 또 연관이 됩니다. 저희가 뭐 향수라든지 이런 게 다 화장품이기 때문에 이런 감각적인 부분을 이제 자극하는 이런 화장품을 감성 화장품이라고 부릅니다. 감성 화장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일단 감각과 감성에 대해서 뭐 엄격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정의를 해서 이런 그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는 약간 생물학적이고 감성적인 거는 조금 마음이 감각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봐서 어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는 오해와 진실 앞에서 봤었죠, 그죠? 예를 들면 향초를 태우면 이제 실제로는 습도가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그 우리가 느낄 때는 그 오히려 습도가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용감이라든지 극성과 퍼짐성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어떤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느끼는 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감성 화장품 중에서 화장품은 촉각, 이렇게 이제 문지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문지를 때 느껴지는 촉각과 연관되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그 T존 매트 피니쉬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 T존에 이렇게 보면 약간 번들번들하고 기름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T존에 이렇게 발랐을 때 뭔가 좀 매트하고 이런 그 기름을 흡수해주고 좀 그 느슨했던 부분을 탁 조여주는 이런 느낌을 이제 갖게 해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T존 제품인데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그냥 일반 크림을 바르면 특별한 효과가 없을 건데 파우더를 넣어서 일단 그 피지 성분을 흡수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고분자 물질들을 다량 넣어주면 수분이 증가되고 난 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좀 당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오히려 T존 여기 주름 같은 게 펴지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감성적으로 어떤 느끼는 주름이 펴진다 아니면 T존이 굉장히 매트해진다는 이 느낌을 고분자나 이런 그 화장품 원료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게 또 펴진다는 그런 느낌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감성 화장품의 하나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은 그 감각적인 부분 중에서 이제 촉각과 연관되는 그런 느낌은 주로 레올로지를 이용해서 이제 주로 감성 화장품을 개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감성 화장품의 영역 중에 후각, 그러니까 후각도 감성 화장품 영역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후각과 관련돼서는 향기를 인지함으로써 향기가 없을 때보다는 향기가 있으면 조금 더 그 제품에 대한 그 이해도라든지 느낌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후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또 후각 피로 현상이라든지
프루스트 효과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각과 관련해서 향기를 인지하고 후각 피로 현상이 뭔지, 프루스트 효과가 뭔지를 요번에 이제 2부에서 공부한 다음에 또 이런 내용들을 3부에서 우리가 2부에서 어떤 후각과 연계해서 아로마 테라피, 향기가 나타내는 효과를 조금 공부할 건데요. 이런 효과를 실제로 3부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특히 이제 우리가 기업과 연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치매하고 후각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향기 치유 효과, 즉 아로마 테라피가 치매에 어떤 식으로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3부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하고 3부에서는 비슷한 내용들이 조금 이제 중복돼서 나오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는 뭐 반복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 내용을 3부에서 적용하는 거니까 내용이 조금 겹치더라도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이라는 거는 감각기관과 연계된 느낌으로 약간의 생물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눈, 코, 귀, 혀, 그다음에 살갗, 그죠? 피부를 통해서 바깥의 어떤 자극을 인지해서요. 그래서 이제 뇌로 전달하는, 그죠? 그럼으로써 우리 뇌가 해석하면 사물에서 받는 인상이나 느낌 같은 거를 그걸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되고요. 조금 감성적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약간 이모션,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좀 표현되는 겁니다. 어떤 자극이나 그 자극의 변화를 느끼게 되면요. 예를 들면 죄송해요. 이게 좀 반복됐네요. 식물에 자극을 주었을 때 자극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일부 기관이 일정한 이제 방향으로 운동을 일으키는 성질이나 이런 것들인데, 철학에서는 이성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일단 그 외계의 대상을 오감으로 감각하고 5가지 감각으로 감각하고 지각해서 표상을 형성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게 조금 말들이 어렵기 때문에요. 약간 인문학적으로 마음이 감각을 받아들이는 정도, 느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하면 감성 화장품은 소비자의 감성을 고려해서 화장품의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설계한 화장품으로서 과학에 근거한, 주로 뇌과학에 근거해가지고 감각을 연구함으로써 이걸 소비자의 그 느낌과 연계해서 소비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을 감성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감성 화장품의 연구 방안에서 소비자를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화장품을 연구할 것인가 해서 저는 특히 후각과 촉각, 시각과 연계해가지고 화장품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2019년도에 The K-Beauty Science란 우리 그 학교 잡지에 제가 이제 논문을 이제 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감성 화장품도 이런 감각과 연계된 제품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미각과 후각은 이제 화학 물질에 의한 감각입니다. 촉각이나 시각이나 청각은 이제 화학 물질이 없더라도 느낄 수가 있지만 미각과 후각은 화학 물질에 의한 감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후각은, 특히 미각은 어떤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화학 물질이 접촉을 해야 되는데요. 후각은 어떤 냄새, 분자량이 작은 분자가 휘발해가지고요. 그게 우리 코로 이렇게 전기 상태로 다가오게 되잖아요. 기체나 전기 상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물건과 접촉이 없더라도 케미컬이 분자 상태로 이동해서 우리가 후각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인지가 가능한 감각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변형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감정을 조금 관할하는 영역인 아미그달라, 즉 편도체가 있습니다. 이 편도체가 주로 이제 어떤 위험을 감지하거나 어떤 감상적인 부분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 인간이 시각이라든지 청각에 또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이런 후각이
어떤 위험을 인지하는 그런 그 능력이 조금 줄긴 했지만, 그죠? 그래도 경계한다든지 상황을 파악해내는 굉장히 원시적인 그 감각으로서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도 일단 향을 맡으면 아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상한 음식을 그 냄새를 맡으면 먹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원시적인 감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후각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프루스트 현상이 뭔지, 후각 필요 현상이 뭔지, 그 다음에 후각 수용체가 뭔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그렇다면 그 작년에 제가 그 레올로지 과목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시험 문제를 낼 때 이제 어떤 게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걸 제가 예전에는 말씀 안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 이런 프루스트 현상이나 후각 필요 현상이나 후각 수용체, 이거는 시험을 내기에도 되게 좀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꼭 시험을 떠나서라도 여러분들이 후각을 공부하고 나서는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꼭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루스트 현상, 후각 필요 현상, 후각 수용체입니다. 먼저 우리가 프루스트 현상이란 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루스트 효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저는 시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후각은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전달하는 전기 신호를 우리의 뇌가 새롭게 해석해서 느끼는 그런 감각입니다. 즉, 후각도 다른 감각과 마찬가지로 뇌에 의해서 가공된 느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향을 맡으면 그게 그, 그 코에서 후각 수용체가 결합하면서 이게 전기적 형태로 자극이 가해지고요. 그럼 그 자극이 가해진 뇌는 그 향과 관련된 기억이나 감정을 재현해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예를 들면 어떤 화장품 냄새를 맡으면 어릴 적 엄마의 향기가 난다든지, 그죠? 또 제가 책 초반에 썼었던 내용 중에는 제가 도서관에 가서 책 냄새를 맡으니까 어릴 적 제가 숨바꼭질 하면서 그 다락방에 숨었을 때 느꼈던 그 책의 냄새들을 생각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한 냄새가 그 냄새와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현상을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란 책의 작가인 마르셀 프루스트, 그 작가의 이름을 따서 프루스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어떤 화장품을 바를 때도 이 화장품을 예를 들면 대학교 때 바르던 것 같으면 그때 바를 때 느낌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한 시기에 그 느낌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프루스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향기의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좀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는 이 프루스트 효과를 시간의 향기,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건데요. 아마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런 그 향기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프루스트 효과는 단순히 그냥 책에서 이제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란 책을 쓴 여기 나오는, 그죠? 그 내용을 넘어서서 실제로 실험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이제 요 논문에서요, 이 논문에서 그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감각적인 매체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결과 이런 그 대표적인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은 이제 올팩토리, 그러니까 후각에 의한 그 작용이고요. 붉은색은 비주얼이니까 일단 시각적인 거. 그 다음에 이게 그린색인가요? 그죠? 녹색은 이제 청각, 오디터리, 이제 청각에 의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검은색은 이제 멀티모달,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겸비됐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건 제외하고 이 세 가지를 봤을 때요. 여기서 이제 메인 프로포션 오브 메모리스 해가지고, 세로축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기억이 떠오르는 그런 그 평균, 여러 사람에 대해서 실험했을 거니까, 횟수라고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 빈도수, 그죠? 이제 빈도수 다 합치면 뭐 100%가 되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게 상대적으로 높은 걸 보면 되고요.
가로축은 그 이제 그 사건, 그래 떠올리는 기억이 언제적 기억인지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age at event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각적인 걸 봤을 때, 아, 이게 시각과 연관돼서 그 장면이 떠오르는 때가 예를 들면 11살 때다. 그럼 여기 이제 여기 횟수로 카운트가 되는, 이제 헤아려지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그 향기를 맡게 하든지, 그죠? 어떤 특정한 향기를 맡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진을 보여주든지, 그죠? 아니면 소리를 듣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자극을 줬을 때요. 자극을 줬을 때 보면, 우리가 시각적인 거 보면, 0에서 5살 사이에는 이제 거의 이제 시각적인 거는 기억을 못 하죠. 그죠? 근데 그 6살부터 이후로는 시각적인 게 조금 빈도수가 좀 증가하게 되죠. 그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시각적인 거는 16살에서 20살, 21살에서 25살 때의 어떤 기억을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청각에 의한 기억을 보면요. 어떤 노래나 이런 걸, 음악이나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6살에서 10살 때도 어느 정도 떠올리게 하는데, 이것도 보면 시각과 마찬가지로 16살에서 20살, 21살에서 25살 때의 기억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즉, 공통적으로 보면 시각적인 자극이라든지 어떤 청각적인 자극은 21살에서 25살 때의 기억을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그죠? 저도 이제 제가 이것도 책에 쓴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노래를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나요. 제가 고3 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이럴 때도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누워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한가롭고 좋았던 느낌이 지금도 예전에 그런 노래를 들으면 그때 느낌이 나고, 대학생 때 이제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그때 많은 노래를 듣잖아요. 그럼 그 노래를 들으면 그때 당시에 생각이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로 시각적인 거, 또 어떤 바다를 보면, 아, 내가 그때 바다를 봤을 때의 느낌, 그때가 또 스물 몇 살 때, 또는 열 몇 살 때, 그죠? 요때 시기,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걸 그런 자극들은 주로 16살에서 25살, 우리가 약간 어느 정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 그때 시기의 기억을 떠올리게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이에 반해서 후각적인 건 뭐냐면, 후각적인 게 그 5살 이하의 기억도 떠오르는 빈도수가 다른 감각에 비해서 높잖아요. 근데 이거는 6살에서 10살 사이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 때가 가장 빈도수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11살에서 15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이 후각적인 게 다른 시각적인 거나 청각적인 것보다 횟수가 높았고요. 그러다가 15살, 16살 이상 25살 이때까지는 기억이 떠올리는 것도 있지만, 이게 그 시각적인 거라든지 청각적인 그 자극에 의해서 기억을 떠올리는 횟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10살 이전에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이 순수하니까 어떤 그 느낌에 많이 충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후각적인 기억은 어떤 이성적이고 생각해서 그걸 어떤 학습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후각은 그 향기를 맡을 때 그 느낌 자체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이고, 또 이런 기억이 떠올릴 때는 그 마음이 그 굉장히 동화가 많이 돼요. 예를 들면 시각적인 걸나 청각적인 걸 들었을 때 그때 느낌이 떠오르는 거 하고, 후각적인 향을 맡았을 때 느낌이 떠오르는 거, 좀 벅차오르는 거, 감성적인 부분은 후각적인 게 다른 감각에 비해서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각이 다른 감각에 비해서 좀 원시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또 원시적이란 게 나쁜 뜻이 아니라요. 이런 원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그만큼 어릴 때, 그 다음에 조금은 감성적이고, 그죠? 좀 때묻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지만 굉장히 순수할 때에 느껴지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강하고요. 그때의 기억들을 많이 떠올리게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저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풀을 베러 간다든지 풀에서 친구들 놀 때 마른 풀 냄새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생 어릴 때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 처마에 숨게 되는데 처마 밑에서 비를 피우고 있을 때 운동장에 떨어지는 비에 의해서 나는 흙 냄새라든지 이런 냄새들은 우리의 어릴 때 그때 감성적으로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그저 마냥 놀고 싶고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에서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굉장히 좋은 그 감각적인 그 신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후각과 관련해서는 냄새를 맡을 때 중요한 후각 수용체, 그 다음에 이 향기를 맡았을 때 우리가 다시 예전의 기억을 생각하게 되는 그 프루스트 효과, 그죠? 그리고 그 향기를 오랫동안 맡게 되면 이제 후각이 피로해져서 그 향기를 인지를 하지 못하는 후각 피로 현상,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후각 피로 현상, 후각 피로 현상 아니 미안합니다. 그 프루스트 효과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후각 수용체와 그리고 그 후각 피로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